네, 안녕하세요. 또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앤 이코노미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또 마켓나우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 점검해 보면서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핌 오상용 전문 기자님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네, 궁금해지는데요. 요즘에 뭐 워낙이들 방송으로 또 많이 나오고 해서 좀 식상할 수도 네, 있겠는데요. AI 이야기 좀 해보려고 A의 합니다. 열풍 광풍이죠. 네, 네, 갈수록 이게 외연이 좀 넓혀져 가는 것 같고 깊이도 더 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생태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AI 지금 뭐 금융시장에서는 주도주 자리매김을 좀 굳건히 하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확실합니다. 예, 이거 뭐 AI 말고는 살 게 그러게요. 안 보이는데요. 네. 1번 차트 우리 한번 먼저 볼까요? 이게 지난 한 주간의 이제 흐름인데요. 뭐 한 주 동안도 그렇고 요 근래 한 달 동안도 그런데 거의 뭐 기술주들이 가장 앞서 나가죠. 초록 네, 색깔. 맨 위에 있는 거요. 예, 그 말고는 뭐 딱히 뚜렷하게 뭐가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러네요. 오히려 뭐 하락하는 이런 업종들, 섹터들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음, 이게 여전히 AI 중심의 기술주가 이끌고 있는 시장이고, 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뭐 부담 갖는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냐 하면 90년대 때 우리가 인터넷 혁명 그게 뭐 한두 해 하고 말았던 건 아니잖아요. 혹시 닷컴 버블 때, 네, 예. 닷컴 뭐 예,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아, 문제가 그렇죠. 뭐 버블. 되게 예, 예, 됐는데 예. 뭐 지금 이게 뭐 미니멈 한 5, 6년 정도 이제 더 AI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도 중간 지점에도 오지 음, 않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단은 요 근래 한 달, 한 주간의 흐름은 그렇고요. 뭐 네. 크게 업종 섹터별로는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음,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게 없어가지고 차트 몇 개만 더 볼게요. 네네. 2번 차트 한번 볼까요? 음. 어떤 느낌 드십니까? 주가가 가파르게 예, 올라갔네요. 이게 이제 이거 주식 AI 관련주. 예, 상승률인데요, 네.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이 솟구치고 있죠. 네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승 랠리 한번 올라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는 느낌이십니까? 이 강심장 아니면 못 올라타죠. 예. 한번 3번 차트 이제 한번 더 볼게요. 네. 3번 차트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 이 그래프는 앞에서 보셨던 그겁니다. 음. 근데 이제 위에 있는 보라색을 보면은 파란색이 오히려 좀 왜소해 보이죠. 네, 보라색이 더 아찔해요, 예, 기울기가. 이 정도면 앞에서 봤던 그 종목도 네. 좀 더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그쵸, 이거 하는 보면요. 안도감도 좀 들고 네. 하죠. 자, 이게 보라색 선은 어떤 종목일까요? 보라색이요? 예, 뭐 워낙에 요즘 아, 핫하다는 엔비디아.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파란색 종목인데요. 애플 같아요. 애플일까요? 애플 아니에요? 아니. 자, 바로 우리 4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아, 프로드컴이라는 브로드컴. 예, 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해도 23% 이렇게 올랐어요. 네네네. 그리고 역시 이제 AI 관련 반도체 중에서는 우리가 뭐 엔비디아만 이렇게 잘 음, 달린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숨어 있는 그리고 더 앞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월가에서 6월 달 들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되게 매수 의견을 많이 내고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브로드컴 하면 우리가 주로 이렇게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와이파이, 네네. 블루투스 이런 무선 주파수 관련된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칩이라고 해서 네. 컴퓨터하고 그 컴퓨터 주변의 그 장치들 사이에 데이터를 좀 더 수월하게 주고받을 수 음, 있는 그런 반도체를 또 만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요즘 이제 가장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나온 게 네. AI 관련해서 나온 게 데이터 센터. 예, ASIC라는 그런 칩을 설계합니다. 이게 뭐의 약자예요? ASIC? 예, 저도 이게 5번 차트부터 일단 보실까요? 네네. 네. 이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뭐 애플리케이션 스피시픽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음,
그러니까 뭐 줄여서냐 ASIC라고 하는데요. 고객들이 이런 기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칩을 좀 원할 때 그거를 설계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AI 이 생태계 안에서는 AI의 학습 기능, 우리가 AI가 뭐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하는 속도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칩을 생산하죠. 그러니까 음. 그거를 설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ASIC 시장 규모가 지금 한 300억 달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보면 연평균 거의 한 20% 정도로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브로드컴의 지배력이 상당해요. 네. 한 60%까지 시장을 먹고 있는데 주요 고객들이 뭐 아주 엄청나죠. 구글, 알파벳, 네. 그다음에 메타. 이 구글이나 메타와 보면 각자가 그 AI 프로세스를 뭐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설계에 이 회사가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연간 총 매출이 올해 한 500억 달러가 넘어갈 거라고 하는데 그 총 매출에서 이 ASIC 관련한 매출만 뭐 한 120억 달러 이상일 거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체 규모에서 보면 그래도 뭐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작년 대비로 해서 무려 130%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기업 실적 설명할 때 보면은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성이 유망하고 왜냐하면 주요 고객사들이 계속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네네. 계속 뭔가를 새롭게 주문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그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좋았잖아요, 실적 실적이. 결과가 예. 엄청났습니다. 네. 한번 6번 차트에 간략히 저희가 요약을 해놨는데요. 매출은 보면 뭐 125억 달러 가까이 나왔고요. 그래서 예상치를 많이 이제 그 넘어섰고, 네. 그다음에 순이익 부분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출과 순이익 모두 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였던 건데, 네. 좀 더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든 거는 올해 연간으로 매출이 원래는 한 500억 달러 정도 할 것 같습니다 했던 거를 510억 달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상향 이야기를 합니다. 조정했어요. 예. 실적 가이던스를 높였고 그 높인 폭이 시장 예상보다도 좀 더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브로드컴이 조용하게 이게 강한 회사구나라는 인식들이 다시 이제 좀 더 이번에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날 하루 이제 주가가 무려 13% 가까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러고 또 액면 분할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식 분할 딱 네, 10분의 1. 요즘에 이렇게 핫한 액면 분할. 그래서 엔비디아처럼 10대 1로 이렇게 액면 네. 분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가 하나의 가격이 싸지니까는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엔비디아 액면 분할하고 나서 이제 보면 주가가 계속 이제 꾸역꾸역 올랐는데 뭐 이런 이제 마찬가지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 러브콜 계속 이어지고 네. 있다면서요. 뭐 그 목표가를 계속 이제 높여 잡고 있는데요. 네. 7번째 차트 간략히 소개해 놨습니다. 원래 그 6월 6일 날에 네. JP 모건이 먼저 목표가가 한 1,700달러까지 그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자마자 그 목표가를 넘어가 버려요, 이미.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BOA가 다시 목표가를 내놨는데 2,000달러까지 높여 잡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15% 이상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이런 AI 생태계 안에서 브로드컴의 어떤 존재감이 계속 강해지고 있다. 밸류에이션 비싸다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네. 앞서서 봤던 그 엔비디아 차트랑 비교해 보면 그다음에 이제 뭐 AMD 이런 뭐 업체랑 비교해 보면 밸류에이션 매력도 좋다. 뭐 그렇게 상대적으로 아주 비싸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엔비디아보다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주 브로드컴의 시총이 한 8,040억 달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1조 달러 클럽에 이제 와. 브로드컴도 곧 가입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음. 이건 좀 약간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네. 가장 선도주였던 엔비디아가 이제 쭉 밀고
가고 난 다음에 주변으로 좀 더 이제 매기가 확산되어진 느낌. 그리고 그거는 실적으로 그걸 이제 입증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AI 생태계 말씀해 주셨고, 뭐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까지도 네. 지금 이제 AI 관련주로 네.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AI 생태계만 빼놓을 수 없는 게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돼야 되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데이터 센터 하면 또 우리가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 그러니까. 먹는 하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전력 그래서 수요가 전력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수요가 이제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네.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변화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그간에는 해외에 있었던 그런 공장들이 이제는 미국으로 다들 그렇죠.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뭐 반도체든 뭐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없으면은 잘 굴러가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8번 차트 한번 보면 이거는 미국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예상을 그려놨는데요. 2013년부터 있습니다. 네. 지난 한 10년 동안 보면은 전력 수요가 거의 그냥 고만고만해요. 연평균으로 뭐 0.4% 늘어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보면 지금의 전력 수요보다 20에서 30%더 늘어나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대략 연평균으로 한 3% 정도, 3에서 한 4% 정도 예. 늘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뭐 뚝딱뚝딱 해서 이렇게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예, 되잖아요. 인프라 구축이 예. 되는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할 거고. 그런데 수요는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특히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한 전력 수요가 이 차트에서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게 데이터 센터 쪽의 전력이 전체 그 수요에서 한 2에서 3%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한 2030년 가면은 그게 8에서 10%까지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어쨌든 이 부분에서의 어떤 전력 수요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는 네네. 뭐 다들 이제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했죠. 올해 이미 좀 약간 유틸리티 쪽에서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네. 9번 차트 우리 간단히 볼게요. 이게 전력망 안에 이제 어떤 섹터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뭐 가장 필요한 게 이제 구리일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그러네요. 뭐 구리 관련한 원자재 부분에서는 구리고, 그다음에 전선 때문에. 예, 그다음에 뭐 이 핵발전소도 이제 많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우라늄 뭐 이런 생산하는 업체들. 그다음 밑에 나오는 유틸리티 쪽은 전기 발전하는 업체들입니다. 네. 이 업체들. 그다음에 10번 차트 보시면은 공업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전력 부품뿐만 아니라 그 솔루션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같이 넣어주는 소프트웨어 업체까지 다 합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발전소에다가 뭐 석유나 가스 이런 것도 실어 나르는 네. 송유관이나 네. 가스관 업체들까지 아울러서 큰 하나의 이런 어떤 또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미 좀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긴 해요. 그런데 또 요즘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소 하나 세워서 송전탑 올리고 선 깔고 하는데 미니멈 5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장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큰 장이 한번 섰을 때 빨리 이렇게 시장에다가 론칭을 해야 이렇게 고객을 이렇게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필요 전력을 좀 더 네. 속도감 있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유망할 거다 해서 네. 요 근래 들어서 그게 11번 차트 한번 간단히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전력주라고 좀 봐야 되는 예, 건가요? 요즘에 뭐 이쪽 애들도 이쪽 예. 주식도 올라가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속도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그 데이터 센터가 있는 그 부지 네. 바로 옆에다가 네. 그냥 그 발전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뭐 중앙에서 이렇게 큰 그 발전소에서 망을 통해서 오는 거 말고 분산되어져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온사이트 퓨얼셀이라고 이렇게
온사이트 하면 그 말 그대로 이제 부지 바로 그 네. 옆에다가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요. 가령 예를 하나 들면 그 블룸 에너지라는 이 업체는 네. 가스나 뭐 바이오가스 이거를 연료로 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런 시스템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예전에는 뭐 24시간 운용하는 병원 시설 이런 데다가 주로 보조 전력으로 많이 이거를 공급을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전력 수요가 많고 거기는 또 서둘러서 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는 이런 쪽에서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밑에 소개되어 있는 곳들도 뭐 비슷한 거고요. 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서는 앞으로도 좀 이런 전력망 안에서도 누가 더 빠르게 신속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계속 좀 살펴야 할 거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네. 12번 차트 간단히 볼게요. 이게 네. 미국 관에서만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일본도 요즘에 좀 핫합니다. 일본에다가 그 반도체 요즘에 설비 새로 이렇게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그 타이완 업체.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이런 이제 빅테크 업체들도 일본에다가 그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딩 중심 허브를 좀 만들려고 해요. 그 다 반도체 공장도 그렇고 뭐 다 새로운 그 들어서는 설비들이 많은 전력을 네. 요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원전이 좀 이렇게 재가동되는 게 좀 뭐 기술적으로 힘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필요한 수요를 다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일본 정부들이 좀 아무래도 지자체한테 원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좀 협력해 달라 이런 요구들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원전을 가지고 있는 전력 회사들이 이 분위기를 타고서는 앞으로는 좀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까지 해요. 뭐 참. 밑에 간단히 소개된 게 네. 미조가 요 근래에 이제 소개해 놓은 이제 업체들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좀 보면은 전력 부분은 좀 한편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데 좀 크게 보면 이게 AI 중심의 신경제랑 구경제가 만나는 그러네요. 접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AI라는 게 기존 산업과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확장성을 가지는가를 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그런 게 또 뭐가 있을까를 요즘에 또 목하 고민들 하고 있지요. 뭐 네, 앞으로 네. 이제 그런 게 계속 나올 텐데 지금 이제 이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네. 것도 그렇게 외연이 넓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그 지난주 애플 우리가 개발자 컨퍼런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네. 가지고서 살펴봤던 애플인데요. 그 13번 차트 먼저 일단 간단히 볼게요. 이게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애플 자기들의 자체 AI 기능들을 총 집합시켜 놓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 인텔리전스 안에. 기존의 아이폰 쓰시죠? 쓰죠. 시리라는 거 시리. 아십니까? 알죠. 쓰시나요? 아, 지금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예. 가끔 제가 부르지도 않는데 응답을 해가지고 괜찮으시죠? 네. 네. 그래가지고 안 쓰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되죠. 네. 그리고 요즘에 좀 애플 아이폰이 새로운 기종을 이렇게 내놨는데 좀 예전만큼의 어떤 그런 혁신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유저들도 있어요. 네. 좀 이렇게 카메라 기능이 좀 많이 좋아진 것, 뭐 그런 정도의 좀 혁신 말고는 그래서 좀 교체 수요도 좀 예전만큼 그렇게 빠르게 좀 맞아요.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고 그러던 차에 이제 드디어 이제 애플이 우리도 AI를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아까 잘 안 쓰신다라는 그 시리를 기능을 이제 강화하는 게 가장 1차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애플 인텔리전스. 예, 거죠? 그 예. 안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시리라는 게 일종의 AI죠. 그렇죠. 시리야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줘라고 네. 하면 내 주인님 하면서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시리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영리해지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안에 개인 비서 시리의 네. 그 개인 비서의 어떤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그래서 시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 안에 있는 모든 앱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사실상. 네네. 그래서 뭐 내일 이제 면접이 있다라고 음. 하면 가령 내일 면접 시간이 몇 시였더라. 시리야 내일 내 몇 시에 면접 보러 가야 되지?라고 물어보면 시리가 이 뭐 아이폰 기기 안에 있는 메일이나 메신저 이런 걸 다 뒤지고 칼렌더까지 다 어. 검색을 해가지고 네, 내일 2시 반입니다. 어디에 2시 반까지 가시면 되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고 옮겨갈 수 있는 수단은 뭐뭐가 있습니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뭐 이미 소개가 되어졌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더 필요한 경우는 외부 클라우딩 AI,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협업을 한 거는 오픈 AI죠. 그쪽까지 이제 필요한 경우는 거기까지 이제 연결을 시리가 해가지고 필요한 그 정보를 가져다가 이제 또 알려주는. 엄청 똑똑해지는 거네요. 네, 뭐 이렇게 엄청 똑똑해질 거라고 뭐 막상 나와봐야 알긴 할 텐데, 일단은 뭐 그날 이제 발표 당일날의 평가는 좀 시큰둥했어요. 맞아요. 주가도 주가 자체. 빠지고. 네. 그리고 이게 뭐 다른 데서 이미 소개됐던 내용과 음.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애플다운 혁신은 사실 좀 잘 보이지 네. 않는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애플은 뭐 혁신도 혁신이지만은 애플의 혁신의 어떤 그 포인트 지점은 사용자가 좀 더 쓰기 수월하도록 이렇게 맞아요. 만드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더 예, 좋아요, 훨씬.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물론 저는 애플 아이폰을 한 번도 써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네네.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기종으로 옮겨 타기에는 너무 불편한 게 많고 이게 애플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맞아요. 수월하다 이런 예.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다른 폰 제조사들이 AI 기능 탑재도 해서 뭐 미리 선보이기도 했지만 뭐 애플 같은 경우가 얼마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AI 사용에 있어서 쉽게 더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준다면, 그래서 진짜 내가 좀 더 일상생활에서 AI를 더 쉽게 쓸 수 있는 걸 보여준다면, 그리고 그 오픈 AI의 챗 GPT를 사용하려면 한 달에 또 뭐 일정 비용을 또 내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설명하기로는 아마 그렇게 비용 부담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걸로. 예, 애플 돈 안 예. 들이고 탑재키로 했다고 네, 하던데요. 그렇게 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폰들의 가격이 이제 얼마일까도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혹시 지금 애플 기종 어떤 거 쓰시죠? 저는 14%요. 아쉽네요. 15부터. 예, 15 그 프로부터 이제 네. 이 온전히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유저들 뭐 구 기종을 쓰시는 분들은 좀 뭐 교체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네, 있죠. 그렇죠. 예. 혹시 그러면 새 기종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나요? 사실 14에서 10으로 가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 네. 다음 버전은 당연히 예. 교체할 만하죠. 네. 사야겠네요. 사야죠. 네. 자, 그래서 이게 뭐 조금은 우리가 이 애플의 편의성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건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사실은 뭐 나와봐야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제 매출이 일어날 건가도 나와봐야 알긴 합니다. 근데 조금은 기대를 많이 해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플의 교체 수요가 요 근래 들어서 좀 주춤해지고 있었던 부분이 그렇죠.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애플 자체적으로 AI를 좀 뭐 거대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잘 안 되고 있었던 부분들. 뭐 스위스에 뭐 센터 예. 있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이냐 아니냐부터 말 되게 많았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애플이 뭐 AI 이런 혁신 경쟁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줬고, 그다음에 새롭게 벌였던 전기차 사업도 사실은 스크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은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뭐지 하는 그 의구심 때문에 14번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주가들을 이제 비교해 놓은 건데요. 최근 1년 동안의 상승률이 각각 어땠는가. 뭐 맨 위에는 엔비디아는 뭐 워낙에 그렇고 메타, 구글 이렇게 쭉 이제 가장 밑에 있는 게 애플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한 16%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의
이런 시장의 평가가 뭐 그간 애플은 좀 부진했다라는 네. 평가였다면은 앞으로 이제 이 AI를 장착하는 게 아무래도 뭐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들이 나오고 있죠. 뭐 주가 자체가 종가 기준으로 5개월 만에 시총 1위 복귀를 했잖아요. 지금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맞아요.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복귀를 했는데 그 말은 그간에 너무 많이 못 들렸다가 이제 그렇죠. 좀 올라가니까 이제 다시 예. 잠시 또 이제 시총 1위 자리도 올라가고 했습니다. 주요 IB들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월가는 이게 시장 일단 그 첫날에 이제 보고서 낙담했던 유저들과는 달리 네. 월가는 아무래도 이게 매출의 기대를 좀 많이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5번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모건 스탠리가 뭐라 했냐면은 애플 기기 교체 주기가 줄어들 거다. 보통 한 4년마다 이렇게 애플 기기를 새로 교체한다 그러면은 이 업그레이드 되는 이제 속도를 보면서 더 3년 이렇게 안짝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새로 이제 애플을 그쵸. 자꾸 기종을 의향이 바꾸실 있죠. 거라고 예. 하시니 수요가 이렇게 많다 하는 네. 걸 이제 다시 모고스테니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에버코어는 뭐 상당히 호평을 했습니다. 아이폰의 슈퍼 사이클이 올 거다. 거의 아이폰 처음 출시됐던 거에 버금가는 속도, 그 규모로서 새로운 이제 매출 붐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밴쿠버 아메리카 뭐 비슷한 얘기 합니다. 아이폰 판매가 늘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실적은 이거는 뭐 실제 이제 이번 가을인가요? 9월 달부터서 영어 버전으로 이제 OS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15 프로 이상에서만 온전히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가야 이제 다른 언어들이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는데 써봐야 알겠죠. 네. 사람들이 써보고 그렇죠. 입소문이 돌고 그러면 이제 판매가 진짜 많이 늘어나는 건 이제 그때 가서 확인을 할 부분인데, 어쨌든 월가가 보기에는 괜찮다. 이거는 신규 수요를 자극할 만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우리가 크게 보면 이게 AI 생태계가 깊고 넓어지는 그 지금의 초입에 있다라고 네. 보면 이번 애플의 발표는 나름의 의미가 크죠.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잠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 놓질 않더라고요, 제가. 자기 전에도 한번 이렇게 뭔가 손에 없으면 불안하죠. 유튜브에 뭐가 있지 하고 한번 맞아요. 보고서 자게 되고, 네. 아침에 또 눈 뜨면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스마트폰 켜서 몇 네. 시인지 또 확인도 하고, 날씨도 확인하고. 네, 거의 24시간 내 곁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워진 기기가 이런 스마트폰 종류인데요. 이 AI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AI가 우리 실생활에 한층 더 이제 가까워진다는 의미이고요. 네. 그래서 더 그런 생태계의 외연이 이제 넓어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 그러고 나면 또 스마트폰 말고 또 뭐 또 다른 걸 다른 기기까지 생각하겠지요. 그렇죠. 예. 뭐 이제 확산이 되어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잘 뭐 작년부터 얘기했던 온 디바이스. 그래서 이제 그 기기에 탑재된 AI들이 새로운 어떤 수요를 만들어낼 거다. 필요에 의해서 수요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기술이 이제 수요를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온디바이스 쪽에서의 어떤 매출 붐이 일어나면 이게 또 다른 어떤, 그간에는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져 있었다면 이제 기기 만드는 그 들어가는 부품들까지 하드웨어 쪽으로도 좀 뭐 온기가 이렇게 확산되는, 그래서 뭐 부경제라고 하기는 뭐한데 네. 신경제 안에서도 좀 소외됐던 그 섹터들이 좀 더 같이 이제 융합해지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그러네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금융시장에서도 AI 관련주가 빅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도 전반적으로 또 관련주를 엮일 수 있는 가능성도 네. 열어둬야겠네요. 계속 그거를 이제 월가도 고민을 할 거예요. 네. 다음 순번은 그러게요. AI 수혜를 누가 받을까 이런 네. 것들을 계속 고민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AI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